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부터 앞에 놓인 책상, 우리가 숨쉬는 공기, 저 멀리 반짝이는 별까지 이 모든 걸 아주 작게 진짜 계속해서 쪼개고 또 쪼개면 마지막엔 뭐가 남을까요? 오늘 바로 그 근본적인 구성 요소, 원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어떤 거든 좋아요. 이걸 어마어마한 현미경으로 끝도 없이, 정말 끝도 없이 확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장 밑바닥, 그 맨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여정의 출발선입니다. 위대한 과학자 켈빈경이 이런 말을 했어요. 측정하고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안다고 할 수 있다. 와, 근데 원자의 세계가 정말 딱 이렇거든요. 모든 게 숫자로 딱딱 정의돼요.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숫자들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원자 내부. 원자라는 이 작은 가족의 구성원들을 한 명씩 만나볼 건데요. 다들 개성이 아주 뚜렷하답니다. 첫 번째 가족 구성원은 바로 양성자입니다. 이름처럼 늘 긍정적인 플러스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죠. 원자의 가장 중심부, 그러니까 원자핵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양성자의 개수가 바로 그 원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뭐랄까, 원자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진짜 중요하죠. 다음은 중성자입니다. 이 친구는 이름 그대로 딱 중립이에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죠. 듬직하게 양성자 옆에 착 붙어서 원자의 무게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성자랑은 거의 쌍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무게가 비슷해요. 마지막 멤버는 에너자이죠. 바로 전자입니다. 이 친구는요, 핵 주변을 마치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듯이 쉴 새 없이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어요. 성질은 마이너스고요. 몸무게는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하면 거의 깃털 수준이라 없는 셈 쳐도 될 정도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세 친구의 특징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보세요. 상대 전하를 보면 양성자는 플러스 1, 전자는 마이너스 1.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만 정반대예요. 완벽한 균형이죠. 그리고 상대 질량을 한번 보세요. 양성자랑 중성자는 거의 1에 가까운데 전자는 0.0005, 정말 작죠? 이것만 봐도 원자의 무게는 거의 다 저 중심에 있는 원자에게 몰려있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이 만지고 있는 이 단단한 책상, 그리고 여러분의 몸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거의 텅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와, 믿기 힘드시죠? 이 숫자를 보면 좀 더 감이 오실 거예요. 만약에 원자 하나가 저기 잠실에 있는 축구 경기장만큼 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중심에 있는 원자핵은 경기장 한가운데 놓인 작은 구슬 하나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럼 전자는 그 넓은 경기장 스탠드를 떠다니는 먼지 한 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세상에는 100가지가 넘는 원자들이 있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숫자에 있습니다. 자, 이제 원자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숫자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두 숫자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먼저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 이게 바로 그 원소의 정체성,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라고 했죠? 반면에 질량수는 양성자랑 중성자를 합친 값이에요. 말 그대로 원자의 무게를 나타내는 거죠.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질량수는 같은 원소라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동위원소라는 아주 재밌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름, 즉 양성자 수는 같은데 몸무게, 즉 질량수가 다른, 일종의 원자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네, 바로 이거예요. 동위원소라는 건 양성자 수는 똑같아서 같은 원소인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무게만 다른 원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염소를 예로 들어볼게요. 모든 염소는 양성자가 17개로 똑같아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죠. 그런데 어떤 염소는 중성자가 18개, 또 어떤 녀석은 20개를 갖고 있어서 무게가 다른 두 종류의 염소 형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자연계에 이 염소 형제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섞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가벼운 동생인 염소 35가 약 75.5%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무거운 형인 염소 37은 한 24.5% 정도 있어요. 이 비율,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보는 그 소수점 달린 원자량의 비밀을 풀어주거든요. 왜 주기율표의 염소 원자량은 딱 35나 37이 아니고 애매하게 35.46일까? 궁금하셨죠? 바로 이 두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따져서 계산한 가중평균값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염소 35쪽에 가깝게 평균이 나오겠죠. 바로 이 슬라이드의 계산식이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동위원소는 그냥 책에만 나오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강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로는 아주 오래된 유물의 나이를 측정하고요. 우라늄 동위원소는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가 되죠. 우리 삶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자가 양성자 플러스 개수랑 전자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기본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가 전기를 띠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원자의 중심, 양성자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오직 바깥을 쌩쌩 도는 가벼운 전자만이 자리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원자가 이 전자를 다른 애한테 줘버리거나 반대로 남의 전자를 하나 뺏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개수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전기적 균형이 깨진 원자, 이걸 바로 우리는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해요.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가 하나 줄었으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강해져서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가 하나 더 많아졌으니까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이 물에 녹을 때 나트륨은 양이온이 되고 염소 Cl은 음이온이 되는 게 바로 이 원리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원자를 움직이는 세 가지 핵심 규칙을 모두 배운 셈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면 모든 화학 현생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원자 사용 설명서입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양성자는 원소의 정체성을, 중성자는 그 원소의 다양한 버전, 즉 동위 원소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수는 그 원소의 전기적 성질, 즉 이온이 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 세 가지가 원자의 모든 것을 설명해요.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원자의 기본을 마스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장 작은 벽돌, 원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데요, 진짜 마법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 작은 벽돌들이 대체 어떻게 서로 손을 잡고 결합해서 물을 만들고 소금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바로 화학의 다음 장이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